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연애를 했더라고요. 아이들이랑 저 내버려두고 거의 매일 만났어요. 들키고 나서 무릎 꿇고 빌고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았는데 너무 의심이 가는 짓을 또 해서 보니까 몰래 커플앱 만들었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상간녀가 헤어질 수 없다고 계속 매달려서 서서히 헤어지려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혼하려 연락 끊고 내보냈더니 자살 시도를 했어요, 남편이.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했는데 남편이 연락을 끊어버리니 상간녀가 저한테 화나서 여태 성관계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다 폭로하고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도 없고 저는 피폐해졌어요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많이들 있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힘드실 거라는 거 충분히 잘 압니다. 자, 이때 남편이 바람을 핀 게 아닙니다. 남편은 외도를 한 겁니다. 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러면 외도 아니면 불륜입니다. 불륜은 다 버린 겁니다. 위중증 심리장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외도를 했다는 얘기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없습니다. 바람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외도와 불륜은 중증 심리장애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를 이미 발생을 한 상태에서 한 게 바로 외도와 불륜입니다. 바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외도하는 사람 또는 인생 파괴자들이라는 걸 꼭 명시했지. 그래서 지금 상담을 주신 분도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서 연애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연애할 때 하는 게 바람이에요. 양다리 쓰리다리 막 걸치고 있는 거. 그러나 그거는 미혼에게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미혼에게. 그거는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걸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나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외도와 불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분도 남편이 바람을 폈구나, 연애를 했구나, 내 인생 끝났다는 얘기예요. 벌써 개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왜? 모든 생각이 글로 가거든요. 이런 바람이라는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위험한 말들이에요. 이 점을 먼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이들이랑 저를 내버려두고 거의 매일 만나고 들키고 나니까 반성을 하고, 자, 이제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알게 됐을 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어.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외도를 한 남편에게, 바람핀 남편이 아닙니다. 외도를 한 남편에게 추궁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빌면서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는 안 그렇게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아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바람이니까. 아니라는데도 그거 뻥이잖아요. 왜? 지금만 덮어달라. 그러면 나 상간녀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위한 말이에요, 그냥요. 근데 믿고 싶었잖아요, 그 말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드디어 됐구나. 그런데 어떡하나? 중증 심리 장애가 치료되고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몸은 어쨌든 집에 이렇게 매어 있을지 몰라도 수시로 상간녀와 이제 언제든. 그래서 외도는 없으면 모를까. 한 번은 없어요. 그 이유는 중증 심리 장애 때문에 그래요. 치료하고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평생 외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중증 심리 장애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들려 그래요. 그래서 반성을 하고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도 며칠이고 몇 개월이지 보니까 뭔가 좀 미심쩍어.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외상 트라우마가 아직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봤더니 그새 또 상간녀랑 연락하고
자, 이제 또 알게 됐습니다. 이제 엄청 더 큰 배신감이 외상 트라우마가 빠르게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나를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또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무릎 꿇고 빌는 거 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안 돼. 어차피 이게 이제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못 벗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상간녀가 헤어질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해서 상간녀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남편들은 네가 이때 이걸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아내 탓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상간녀 탓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자, 그런데 재미있죠. 걸릴 때마다 처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뭘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외도라는 뜻이에요. 즉 중증심리장애, 불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륜은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도는 가능성이 있어요. 돌아올 가능성이. 왜? 치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상간녀가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서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처음에 무릎 꿇고 빌을 때 이 신뢰 깨진 상태에서 그래도 한 번은 믿어줬는데 믿긴 뭘 믿어요. 중증심리장애인데. 그런데 이걸 또 이게 반복되니까 진짜 이건 도저히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제 남편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안 들려. 어차피 변명하는 말들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악화돼 가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나가. 이혼할 거니까 연락도 끊고 너 나가 해서 집을 내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내보내면은 상간녀한테 가 있으면 되는데, 아니 상간녀 그렇게 매달리는데 그럼 얼른 가면 되잖아요. 근데 상간녀한테 가기는 그렇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유가 될지 몰라도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이제 감당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자살 기도를 했다. 자, 그걸 직접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막 자기 목숨, 왜 그 정도로 스트레스거든요. 엄청난 곳.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근데 못 견뎌요. 그래서 중증심리장애인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에서 못 벗어나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자살을 시도했고 막 이렇게 했대라고 하니까 또 아내가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들어와라.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제는 상간녀랑 연락 끊지 않으면 이제는 아내가 이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상간녀랑 이제 연락을 끊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상간녀는 짱구입니까? 상간녀는 중증심리장애거든요. 자기 인생 전부가 걸린 얘기거든요. 상간녀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상간녀가 이제 남편이 연락이 끊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를 이제 이간질해야 돼요. 아작을 내놔야 자기가 속유 후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증심리장애들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보냅니다. 섹스했던 뭐 동영상부터 뭐부터 네가 네 남편이랑 내가 어땠는 줄 아느냐 이제 박살을 내는 게 이제 한 가정을. 그래서 뭐 어디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랬니 아니면 막 그 언론에다도 막 공개하고 미쳐가지고 그래요. 즉 상간녀는 중증심리장애가 아니라 중증심리장애 말기 수준으로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인 히스테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이 상간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인생 끝장내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럴수록 쾌락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상간녀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공격을 하던,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공격을 하던, 부부를 향해서 공격하던, 가정을 향해서 공격을 하던. 그래서 많잖아요. 막 까발리기도 하고. 왜? 이제 못 견뎌요, 본인이요. 그게 위중증 심리장애가 악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간녀는 위중증 심리장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성관계에 관련돼서 장문의 메시지하고 막 이렇게 돼. 아내가 감당이 됩니까? 남편이야 상간녀 끊었다 쳐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상 전혀 못했죠.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면 즉시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고통 느끼고 감당을 못하는 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 마음 상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초창기 때 마음 치료 회복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빨리 이 상태, 이게 끝장나러 가는 거거든요. 남편도 끝장나고요. 가정도 끝장나요. 이 상태로 가면. 상간녀에 의해서. 상간녀는 히스테리 미쳤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대응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대응 안 했다고 또 이제 미쳐 날뛰어요. 그러나 대응하면 더 미쳐 날뛰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내는 빨리 즉시 자신부터 빨리 회복하세요. 그래서 나와 내 아이를 일단은 먼저 보호를 해야 돼. 지금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편도 회복을 해야 되겠다.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건 아닌데 하면 남편도 자신의 중증심리장애 바로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하게 되면 상간녀가 아무리 날뛰어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러면 상간녀는 지풀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간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가장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래서 상간녀 관련돼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내분이 외상 트라우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을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남편이 악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상간녀가 최악으로 몰고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끔찍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멈추세요. 그리고 자기 치료, 그리고 남편 치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간녀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는 것, 즉 내 가정을 먼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이제 남편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이 가정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결정할 거니까, 그래서 남편 치료되는 기회, 그리고 난 다음에 상간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간녀는 지금 목숨 걸고 한 가정을, 아내를, 남편을 공격을 하고 있는 줄 목숨 걸었어요, 지금요. 그게 히스테리예요. 상간녀 잘못 만난 거예요, 남편이.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 탓하지 마세요. 남편도 중증심리장애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녀 유혹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무서운 쾌락에 자기도 모르게 빠졌다가 지금에서야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 예상조차도 못 해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을 탓하지도 마시고 오로지 아내 자신부터 빨리 되돌려 놓으시고 회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남편, 그리고 난 다음에 상간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